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120선을 회복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국인 매수세는 거진 오늘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길일까요? 이 모든 것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을 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이 빨라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이상로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상승했으면 다 좋게 보셔야죠. 네. 일단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갔고 오늘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키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일단 오늘 장에서 한번 드러났던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호재가 부각됐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거기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본다면 일단 미국이 이제 드디어 대선 랠리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16개월간의 대장정을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일단 증시에 대해서 약간 안도감적인 랠리가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확대 정상회담을 G20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식화했던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긍정적인 호재로 인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거기에 전기전 접종이 오늘 하루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시켰고요. 거기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이 크게 성공하면서 증시를 들어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정리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지수를 크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연출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모습을 감안한다면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에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코스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더 많이 나타내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도 패턴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상당히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포트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포트에 대한 매도 이후 다른 여타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 어느 곳에 이런 선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 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짜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요. 미국의 대선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율주행 또 로봇 관련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에요.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시작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전부터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이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트럼프의 재선 공식 선언,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부분으로
어디에서 이제 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 머니투데이 기자님이 상당히 뭐랄까요 요약을 잘 하셨는데 선거에 대한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언론에 대한 지지 기반은 없지만 국민 여론에 대한 지지 기반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론조사보다도 한 5에서 6% 정도 더 높게 형성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재선은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제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이롭게 계산된 부분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럼 이 플로리다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뒤에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미국 지도가 엄청나게 크죠.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 엄청나게 큰 걸 잘 못 느끼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이면 한 8개가 들어가요. 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플로리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가 이제 선거의 격전지냐면 네. 대부분의 이제 도시 지역, 그러니까 서부도 그렇고 동부 쪽은 대부분 다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 주한계를 누군가가 누가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항상 이제 민주당이 이런 뭐랄까 도시 지역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런 농촌 지역 그리고 중소부 지역 자체에서 공화당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이 플로리다를 뭐랄까 이제 이 점유를 했던 쪽이 대부분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로 오바마가 둘 다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플로리다에서의 승리를 했기 때문이고, 미시간에 대한 루즈벨트 지역을 형성시켰기 때문이었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플로리다를 다시 한 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6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로리다를 점유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선을 하겠다라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증시가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빠져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향으로 네. 계속적인 얘기를 하겠죠. 지금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게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냈고, 최근에서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지금 금리 동결 기조는 상당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증시에 돈을 찍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빠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됨에 따라서 증시 자체도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6월 달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가파른 지금 상승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이면서 정고점까지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쉽게 빠질 수 있는 증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건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조금 높이는 낮게 형성됐지만 결국에는 뽑아내는 양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뭐가 다르냐면, 결국엔 다우 증시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전방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산업군 자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가 나스닥은 기술주로 표현하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증시가 상승했을 때 좀 더 유리하게 뭐랄까요 득표가 형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 부분 정책적인 결과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제시를 해드리겠고, 자 뒤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엄청 중요한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파르게 반등했었어요. 간밤에. 자, 이 반등폭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늘 그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뒤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매수세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같이 볼게요. 자,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가파르게 이렇게 양봉을 형성시켰죠. 이 빠지다가 지금 다시 한번 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외국인이 자, SK하이닉스도 이때까지 매도세를 상당 부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전일 소폭 매도 이후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금 형성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또는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지금 현재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순매수만 좀 받쳐준다면 증시는 갑작스러운 다시 한 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현재는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시작의 의미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요. 뭐 장 전략에 대해서 또 세워주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여부가 또 앞으로의 전략에 또 큰 또 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버가 현지 시간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또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5G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것인가요? 맞췄으면 되게 제가 다 알 것 같으면 이제 왔겠습니까? 자, 확률적으로 이제 네.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왜 5G 다음은 자율주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일단 5G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초고속성,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고, 두 번째 초저지연성, 그 초연결성이라는 건데 네. 초연결성은 우리가 지하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더라도 5G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초연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 초저지연성을 우리가 별표 3개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지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LTE로 만약에 자율주행을 한다면 얘가 앞에 차가 있습니다라고 인식하면서 있습니다가 할 때 네. 부딪히고 말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를 안 켜고 짜자자작 잘 뛰어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5G가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G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정식적인 서비스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5G가 되어야지만 사물 인터넷이 가능한 거고, 왜? 물건들에 다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초연결성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것들이 연결되더라도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이런 데이터를 광폭적인 데이터를 한 번만에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인공지능, 공장자동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도 모두 다 5G가 돼줘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율주행은 바로 초저지연성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5G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G 관련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은근슬쩍 내가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일단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캠시스가 우리가 흔히 뭐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하지만 이런 카메라, 눈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자율주행 차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올랐던 것이 비단 뭐랄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자율주행과 연관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파트론도 신고가를 갖고 지금 캠시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리아 FT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관련 업체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바닥에서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임러 벤츠에 이제 블랙박스 녹화 장치, 영상 녹화 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업체들 자체 납품이 들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이제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2016년도에는 삼성전자 관련 M&A로 상당한 이슈가 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G 다음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강의가 진행된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에서요. 또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또 눈에 띄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로봇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뭐랄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그림 한 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막 띠리릭 뭐 이런 로봇들을 네. 많이 생각하지만 그거를 조금 보면 자 요런 것들 이제 뭐 박스 이런 거를 만들면 드라이버 얘가 이제 요 뾰족한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앞에 손이 뾰족하니까 이 드라이버 역할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끼워 넣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정밀 기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 자체를 작게 본다면 그냥 로봇 여기 한정될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인공지능이 되고 거기에 이제 공장 자동화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로봇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그 로봇 관련주로 인해서 좀 더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좀 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가는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SM코어라는 기업은 우리가 창고 정리를 자동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 전에 바로 SK라는 기업에 인수가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자동화 기업은 뭘까요? 삼성 SDS고요. 그러면 포스코에 대한 자동화 기업은 뭘까요? 그럼 포스코 ICT거든요. 어느 순간에 대기업들은 그런 준비들을 모두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됐기 때문에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런 SM코어 같은 기업들도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형성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그 뾰족한 손, 그런 기업들이 이제 RS 오토메이션인데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하방에서 점점 빠지기 힘들죠. 여기 차트 보시면 시그널이 지금 계속적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제 바닥 시그널이 지금 계속적으로 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로보 같은 기업들도 얼마 전에 이제 LG전자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N자형 파동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도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ICT도 어느 순간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다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의 일종의 테마라고만 인지하지 마시고 거기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런 로봇 관련주도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함께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지를 하시면 좀 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013-3366-8288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하셔서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 통해 보실까요? 네, 머니W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주셨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왕팬입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보이고요. 또 많은 문자 고민들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자에 눈길이 가네요. 끝번호 9772. 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라고 해주셔서요. 애청자고 주식 초보라고 하십니다. 동아 지질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홀딩을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늘 8% 넘게 빠지긴 했는데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네, 조금은 방송을 좀 보시면서 혼자 좀 주식을 연구하시는 분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자리 자체가 지금 보면 박스권에서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월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쪽에 우리 선수명크 바로 옆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 저 자리가 네. 일종의 이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방아쇠 현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박스 자체를 현재는 이루고 있던 자리를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 번 더 과매도를 주고 형성되고 지지를 받고 뽑아낸 자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가 권역 자체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또다시 거래가 터지는 게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봉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의미를 또다시 한 번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봤던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의 뭐랄까 이제 지지점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거고 요 21,500원대가 돌파가 되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 조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를 다시 한번 일봉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뽑아내면서 29,5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서 뽑아낼 때의 거래량보다 현재는 뽑아내고 난 다음 고가 권역에서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고 밑에서 21,500원에서 29,500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틀 동안 주가가 12% 그리고 그 다음날 18% 약 40%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냥 1차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절반 가까이 물량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자리 자체가 모든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왔던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다만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등에는 그때는 꼭 절반 이상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뭐랄까요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느냐를 좀 체크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 시에 또 이익 실현해 보실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님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고민들 많은 분들 보내주시는 게 보이는데요. 끝번호 2733님 문자 한번 볼게요. 콤텍 시스템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 2,053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꼭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매매를 조금 급하게 좀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이런 거는 지금 보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손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고 쫓아서 매매를 조금 하셨어요. 추격 매수를 해서 제대로 물려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래 자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주봉으로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단기간에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거래 이루어진 다음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 물량은 뭐냐면 지금 한 주에 얼마가 거래됐는지 보세요. 이게 15만 K면 얼마입니까 이게? 15만 주가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자전거래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 단타쟁이들도 다 붙어 있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 다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물량 자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단기 고점은 분명히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팔고 다른 종목군을 좀 더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항상 뒤따라서 들어가면 이런 탈이 생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밑에서 충분히 눈치를 챌 수 있는 자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 자체로 다시 한번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콤텍 시스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많은 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번에는요. 네, 끝번호 5384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진단 잘 해주셔서 수익 잘 보고 나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금호산업 오늘은 문의해 주셨습니다. 금호산업 보내주셨는데요. 14,30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금호산업 14,30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비중은 20%? 라고 합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금호산업 이런 것들이 주가가
뭐랄까 이제 생각보다 이 상당 부분 이제 좀 행보성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지금 14,300원에 사셨는데 이런 분들은 요거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실수를 지금 되풀이하는 부분이 오늘도 대부분의 차트 패턴들이 바로 이런 거였죠.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면서 거래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 자체를 우리가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지금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결국에는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던 곳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서 물리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거래가 최근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거래가 진행된 게 어딥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 자체에 이 물량이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가 차익 실현을 했다는 물량인데, 그러니까 고가 권역 자체가 그럼 이런 자리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저항 구간이 이미 14,500원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먹더라도 결국에는 200원 먹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200원이면 수수료 빼고 뭐 하고 나면 0.7%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적은 수익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전략,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요, 저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 통해 보실까요? 하트 하면서 꼭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신 분도 보이고요.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분도 보이는데요. 끝번호 6060님 문자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보내주셨어요. 17,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손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뭐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봤듯이 이제 우리가 로보티즈, 뭐 여러 가지 로보스타, 뭐 여러 가지 로보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 개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로 한번 엮여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형성,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교체 매매가 가장 적당하시고요. 좀 더 공장 자동화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아타신 전략이 맞고, 다만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셨을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까 봤던 차트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 자리 자체에서 고가 권역에서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죠. 그럼 뭡니까? 이 말은 결국에 이 물량 자체가 뽑아내면서 누군가는 팔고 나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자리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고가 권역에서 여기서 이제 3단 형태에 대한 꼭지가 생기면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등 파동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가격이 이제 17,000원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샀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눌림목이라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반등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정말 경상도사들 선난 나오고, 지금 한번 갭 하락 떡 뜨면서 그냥 투매가 딱 나와버리는 상황인데, 자, 이런 거는 추세가 뭐랄까 이제 한번 가라앉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지금 하단에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앞에서 보면 이런 자리 보이시죠? 이런 자리가 15,600원, 16,000원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핸들링을 한번 해본다면 상단에 있는 이 16,0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한번 해보세요. 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때 가격을 낮춰서 반등이 좀 더 올라왔을 때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 짧게 또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굵고 짧게 골라볼 문자는요. 끝번호 7421님 문자 한번 볼게요. 하트 꼭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에코프로 BM 보내주셨고요. 65,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이런 건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우리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랄까 상장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고가 권역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냐면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그 밑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런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자체도 대부분 다 저항에 대한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바닥에 대한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바닥이 형성 안 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래량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해서 거래량이 오히려 투매 과정이 나타나면서 좀 더 거래량 역전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추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팔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좀 더 주가가 빠졌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 55,000원 정도가 다시 한번 깨지면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자리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격 단가를 좀 더 많이 낮추시는 전략,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기운 내시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55,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리 BM 같은 경우에는요, 55,000원 밑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종목 교체 의견 나온 경우 다음 종목 고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 경우 오늘 또 이상로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앞서서 네.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이 이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다임러 벤츠사죠.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를 우리가 영상 녹화 장치라고 합니다. 영상 녹화 장치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외제차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요즘은 대부분 다 순정이 박혀서 나옵니다. 우리가 BMW도 안에 순정이 따로 있죠. 순정 블랙박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즘 벤츠도 다 달려서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 앞에 이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스마트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냥 앞으로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고사양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허드, 우리가 HUD라고 하죠. 그런 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요즘은 고사양 차들에게 달려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발주 가능성도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제 큰 거래가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넘어가는 상황들인데요. 그럼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한번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하단에서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되면서 앞에 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렸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은근히 이게 깨졌다가 다시 드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냈다는 것은 휩소가 들어갔다고 보고,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지금 7,150원이니까 현재가 말씀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6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는데요.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69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50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 5분 전에 이번 주 수요일장 미국에서 막 개장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더 고조되면서 증시의 호재들이 더 늘어났다 이러한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G20에서 정상회담 이어갈 거다라는 양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어제 장에서 좋은 상승세 흐름이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 장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기대해볼만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FOMC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 양일간의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요. 자,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이 연준이 어떠한 스탠스 취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대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강등할 거냐라는 질문에 우선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자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이렇게 따라서 연준에게 압박 아닌 압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과연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출발 분위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다시피 오늘장 모두 소폭의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1포인트 그리고 33포인트, 9포인트 등락률로 보면 0.05%, 0.13%, 0.12%로 그렇게 큰 변동 없는 하지만 플러스권에서 약간의 기대감 보이면서 대기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3시 30분이 되면 기자회견까지 열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폐장하고 나서는 오라클의 실적도 공개된다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과연 금리 결정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오늘장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34%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0.12% 오르면서 58달러 선으로 올라오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58달러 37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0.12% 소폭으로 빠지면서 97선 중반 가리키고 있고요. 달러원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176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예전에도 소개드린 종목입니다. 어도비인데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어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높은 마케팅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실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BMO 캐피탈에서요. 3분기 가이던스가 사실 컨센서스 아래에서 조금 제시됐긴 했지만 이렇게 된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혔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마진을 확장할 것이다. 이 마진 확장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목표가 31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참고로 JP모건에서도요. 이 어도비의 주가를 329달러로 목표가 높게 책정했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항공사 알래스카 항공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임페리얼 캐피탈에서요. 2분기 매출 실적 증가 그리고 연료비 인하를 이유로 목표가를 높여서 책정을 했네요. 61달러에서 68달러로 높였는데요. 하지만 투자 의견은 인라인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까지 동사의 13%에서 15%까지의 이 프리텍스 마진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한번 볼까요?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요. NXP 반도체 어제장에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5.66%까지 뛰어오르면서요. 현재 94달러 78센트 가리키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요. 어제 5G 관련주인 커보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5.56%까지 오르면서 65달러에서 거래 마쳤다는 점 확인이 됩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보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이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 무려 10.19%까지 급등하면서 7달러 45센트까지 터치했던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9달러 94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에서는 무려 10달러 선까지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 11달러였다는 점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i3 버티컬즈 볼까요? 결제 솔루션 제공사인데요. 4거래일 연속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매수가 부근 지나고 있다는 점 투자 계획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클라우드, 메시징, 디지털, IoT 사무 인터넷 제품의 글로벌 리더이자 이제 혁신 주자로 현재 나서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아마존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글로벌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청구서를 싱크로너스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만 보더라도 뭐 클라우드, 디지털, 메시지, 이렇게 사무 인터넷, IoT까지 모두 두루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주문 수행하고 자동 대화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뭐 단위 포인트로 해서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도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 끝에 보신 화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새로운 이제 파트너십도 현재 맞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드렸었던 멘트가 뭐였냐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이제 업종이나 종목을 볼 때 앞으로 우호적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 거를 놓고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도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좀 수익을 내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또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음봉의 모습을 보였는데 월요일 날 살짝 밀렸다가 어저께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듯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매수 뒤에 바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좀 5%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되 다시 7달러를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좀 재진입이 가능하겠고 그래서 목표가는 기존의 8달러, 손절가는 6달러로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크로노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8달러, 손절가 6달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종목을 들고 와주셨다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이 다시 또 무역 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따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심볼 코드는 ICAK고요. 종목명은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아이클릭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클릭은 중국 최대의 독립 온라인 마케팅 기술 플랫폼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 최대의 이제 마케팅을 위한 이제 프로그래마틱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이 아이클릭의 플랫폼은 약 6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명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광고주가 원하는 중국의 타겟 고객층을 찾아서 고객한테 광고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협력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도 보이고 뭐 나이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뭐 아마존도 보이고 이베이도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또 잘 된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더 진출하게 되면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 이 아이클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베이징의 이제 관광 그룹의 이제 온라인 서비스 부분을 맡고 있는 BTG 위링크랑 텐텐스하고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그다음 태국에 있는 기업하고도 합작 투자를 설립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샤오홍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좀 굉장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하고도 제휴를 현재 맺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만 봤을 때 전년 대비 11% 정도 상승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총 이익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53%가 증가를 했다라고 1분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종목을 고르거나 했을 때 이 종목 역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차트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클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굉장히 길게 한 2개월 정도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없었다면 아마 좀 약세 장세로 해서 꾸준하게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슈가 한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나기보다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에 나갈 수 있는 포인트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 바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넉넉하게 3달러 85센트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위로 올라왔을 때 4달러 50센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로는 3달러 40센트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였는데요. 목표가는 4달러 50센트, 손절가는 3달러 4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